네, 오늘 오전 9시 29분에 인공지진이 북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진은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YTN 김조한 기자 그리고 김진모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지진 5.0 규모면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앞에서도 지금 계속 기상청과 국방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실제로 이제 그 인공지진하고 예. 자연지진은 다릅니다. 이제 지진파가 탐지될 때. 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지난번에 4차례 했는데 1차 때 같은 경우는 이제 3, 4 정도 지진파가 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 7, 5 이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냈던 인공지진은 대부분 모두 예. 핵실험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네. 예. 자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네. 북한에서 정권 수립일이라고 불리는데 네. 이게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뭐 과거에는 정권 수립일 날 그 김정일 시대에는 직접 나와가지고 열병식도 네. 직접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근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9월 9일 아침부터 이제 뭐 핵실험을 한 걸 봐서는 네. 아마 김정은이 과거 지난번에 이제 당대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자기가 노동당 위원장 취임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시대를 열어가는 첫 번째 정권 수립 기념일이니까 네. 아마 이 날을 기해서 핵실험을 하고 자기 위상을 지도력을 자기 내부에다 과시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그 지난 1월 3일에 있었던 4차 핵실험과 거의 뭐 똑같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거기 그 함경북도 풍계리라는 핵실험장에 갱도가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4번을 실험을 하게 되면은 실험한 갱도는 이제 메워버리죠. 메워버리는데 또 다른 갱도를 뚫고 하는데 지난 봄부터 4차 핵실험하고 나서 봄부터 그 미국의 38로스라고 이제 북한 핵실험장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기에서 끊임없이 핵실험장에서 끊임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공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한 6, 7월 중에는 이미 핵실험 준비가 거의 마친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관측을 해왔었죠. 사실은. 네. 6, 7월쯤에는 가능한 준비는 이미 돼 있었는데 그러면은 9월 9일에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좀 기다린 면도 있겠군요.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공교롭게도 오늘이 9월 9일이니까 그 이날을 아마 김정은이가 찍어서 핵실험은 이날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뭐 북한이 무수단도 쏘고 SLBM도 쏘고 이제 다양한 핵 관련 어떤 도발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발들을 하는 거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핵실험은 9월 9일 날 해라. 이게 아마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는 북한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이번 아세안 회의 기간 중에 지금 핵실험을 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결국 이게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게 보면은 김정일 시대의 뭐 핵 활동하고 김정은 시대 핵 활동이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김정일 시대는 뭔가 좀 은밀하고 감추려고 그랬고 그래서 표현도 뭐 핵 억제력, 핵이란 말은 단어 전혀 안 썼고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사실 그대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지난번에 항저우 때와 이제 지금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자기가 이만큼 돼 있다는 거를 내가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이런 공식 행사가 있을 때 충격을 주면은 훨씬 더 자기의 어떤 행위가 깊게 각인이 되고 나를 핵 보유국으로 이제는 인정해 달라. 이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이 차이점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할 땐 좀 패턴이 있었습니다. 3, 4년마다 텀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마저 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 북한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북한이 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40년, 50년 동안 중단 없이 해왔고요. 그 부분에 있고 지금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김정일 때는 1년
협상용인 측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외화벌이 하기 위해서 경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김정은 대선 그것도 필요 없다. 네. 과시용이죠. 과시용 다음에 이제 남은 수술은 좀 장기적이겠지만은 북미 수교하자라고 할 개연성이 있고 또 하나 평화협정 맺자라는 카드 또 하나 우리가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의 군축을 하자. 예. 이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이런 카드를 내세웠고 지금 이제 10월 달에 지난해 했지만 올해 창건 기념을 했으니까 네. 오늘 한 거를 모형을 만들어서 어떤 발사체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에 9월 9일 날 한 것이다라고 평양에서 군사 퍼레이드에서 이렇게 과시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네.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은 그 3차 핵실험까지 이제 4차 핵실험까지는요. 예. 이제 어떤 핵 개발을 쭉 추진해 오는 단계였는데 4차 핵실험 이후에 지난 한 8개월 동안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실전 배치를 막 서두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핵 기술이 상당한 고도화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처럼 하나의 어떤 실험을 하고 그것의 자료를 축적해서 다시 검증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델을 이미 개발을 해서 이제 금년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핵무기에 장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고도화 단계 그 고도화 단계는 곧 실전 배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모습으로 그 비친 것은 그러면 그동안 뭐 그 발사체 실험 뭐 이런 것도 같이 연관돼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핵무기라는 거는 네. 핵폭탄, 뉴클리어 밤하고 미사일 하고 네. 운반 수단인 미사일이 결합되는 게 핵무기입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핵실험은 핵폭탄은 핵실험을 통해서 완성하고요. 미사일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완성하는데 네.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핵폭탄이 상당히 고도화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정확한 판단은 뭐 정확하게 소형화했느냐 경량화했느냐 하는 판단은 아직도 우리가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한 수준에 오른 건 사실이다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보여주는 행동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해라. 그런 지시에 따라서 예. 각종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 행동은 그들이 만드는 고도화된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실질적인 위협이 이제 되는 거죠. 예,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줬으니까 예. 아마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핵탄두 폭파 시험까지 되지 않았겠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미사일 안에다가 예. 핵폭탄을 넣어서 예. 실험하는 그런 단계.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 발사라는 말과 동시에 핵탄두 폭파 시험을 실시하라. 그게 3월 달에 두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북한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한 행동을 가감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번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네. 같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게 핵무기 발사 수단이 지금 인간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비행기로 하는 거, 과거 소련의 백파이어 폭격기라든가 지금의 미국의 B-1B2 폭격기. 그런데 북한은 제공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를 했죠. 네.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잠수함이나 지상에서 발사하는 형태가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초기 단계지만 북한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고 이것도 역시 강대국의 전유물이고 그래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이동식 발사대. 참고로 미국은 이동식 발사대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동식 발사대는 어떤 소련에서 만든 개발 기술인데 치고 빠진다라는 개념에서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한 200여 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동식 발사대도 파키스탄의 전례로 보면 인도 파키스탄 전례로 보면 한 6가지 이상이 된답니다. 단거리, 중거리, 중중거리 해가지고 네. 발사 수단이 다양한 형태의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김 박사께서 말씀하시면은 이런 어떤 똑같은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해서 앞으로는 어떤 기종에 따라서 유용을 할 수 있는 또 하나 어제 서울안보대화에서 그 화학무기 금지기구 사무총장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가 북한의 핵무기도 유용하지만 북한이
화학 무기 또한 굉장히 무섭다라고 예.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북한이 화학 무기 금지 협약 기구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국제사들이 역시 화학 무기 역시 지금 최근에 발사한 노동 미사일이라든가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사실 이번에 핵실험을 한 게 어떤 종류의 핵폭탄을 실험했느냐 하는 게 지금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우리 국방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아직 그 미사일에 탑재할 만한 핵폭탄을 소용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에 뭐 김정은이가 4월 달에 뭐 조그마한 핵폭탄을 보여주긴 했어요. 예. 언론에다가. 그런데 아마 이번에 핵실험을 했다면은 이제 완전히 소형화된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 이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아직 소형화 달성하지 못한 소형화된 핵실험을 이번에 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진파 규모가 예상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각에서는 수소폭탄 얘기도 하지만 수소폭탄은 아무리 그 폭발 위력을 줄여도 50킬로톤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네. 자,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을 놓고 주변국들도 긴장 속에서 사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당국은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CCTV 등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자, 중국 당국 꽤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내심 당혹스러운 가운데 대응 수위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 측으로부터 핵실험 관련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 지진센터는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북한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0km인 만큼 폭발로 인한 인공 지진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규모 5.0의 인공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CCTV는 북한에서 인공 지진이 발생해 북한과 가까운 지린성 옌변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예,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에 10년 사이에 오늘까지 모두 5차례 핵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자 북한의 핵실험 일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005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서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이 강행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실은 은하 2호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추가로 채택되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 달여 만에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2012년 12월 광명성 3호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 이듬해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 11년 만에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규모 5.0의 인공지진,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 강력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금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 박사님, 지금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이 사드 문제 가지고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국가가 강한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예. 사드 문제 이거는 결국 미국 한미일 협력이라든가 미국과의 미중 간의 관계 속에 있는 건데 그 사드 문제의 근원이 북한 핵 문제거든요. 그런데 북한 핵 문제가 좀 더 잠잠해지면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번에 또 핵실험을 했으니까 만약 했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사드 문제로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드 명분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그동안에 4차 핵실험 이후에 시진핑 정부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상당히 강경한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뭐 느슨해지고 북중 관계가 협력 관계가 회복이 된다 그러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지방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 예. 중앙 정부에서의 대북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단히 강경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중국이 사실 그 며칠 전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그 사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중국의 이런 입장을 북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계획된 것은 계속 그 추진하는 것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본 국가 안보 개념이 포위당하고 있다. 피포위 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이 굉장히 안보 상황이 안 좋게 느끼는 징조가 곳곳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부 티벳의 인도 국경에 브라미스 그 순항 미사일,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인도가 100여 기 이상 배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중국 인도 전쟁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중국 입장은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오바마 행정부가 용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옆에 태국 올해 10월 달에 잠수함 미국 승인하에 잠수함을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드 문제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남중국해 문제에 가장 큰 장애물이 걸려 있어서 안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만 신경 쓸 여지가 사실 없거든요. 분산이 됐죠. 네. 분산이 되는 틈을 북한이 노렸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2009년, 2013년도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당시의 미중 관계 정황이라든가 국제 정세를 보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것이 많이 반복이 됐거든요. 네. 북한 역시 그걸 굉장히 노렸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중국과의 관계 얘기는 사실은 김정일과 아들 김정은의 기본적인 성격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아주 매우 신중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계산을 통해서 했지만 김정은의 성격은 스위스 유학 시절의 행동을 이제 보여주는데 예측 불가능하고 모험적이고 폭력지향적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